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월가의 핵심 이슈 탑5를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또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연준이 준비 중에 있다. The Fed is on deck. 두 번째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을 인수한다. 마이크로소프트 buys a stake in London Stock Exchange. 세 번째 이슈는 트위터는 애플 사용자에게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Twitter charged Apple users a premium. 네 번째 핵심 이슈는 아르테미스 1호가 책 속에 있습니다. Artemis 1 is in the books. 다섯 번째 이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more sanctions for Russia.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준비 중에 있다. The Fed is on deck. 연준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정책 결정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6월부터 몇 차례 4분의 3포인트 인상된 후 기준금리를 0.5%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대한 드라마에 더해 정부는 화요일에 예리하게 관찰되는 인플레이션 척도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PI 인쇄가 CPI 프린트가 회의 기간 동안 연준의 의결권을 흔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일 발언 중 제로미 파월 의장의 어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패티 돔이 CNBC 프로에 썼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월요일 급등하여 거래자들이 매우 기대되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와 새로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내다보면서 전주에 비해 가파른 손실을 오늘 만회하고 있습니다. 블루칩 다우지수는 274포인트 0.8%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5%,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2월 12일 동부표준시 오후 1시 41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보잉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는 항공사가 에어인디어의 거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가가 몇 주 동안 하락한 후 안정되면서 에너지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세 가지 주요 지수 평균이 바닥을 잃는 것을 보았다는 험난한 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각각 2.7%와 3.4% 하락해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결산한 내용입니다. 많은 딜메이킹 활동이 심리를 고양시켰습니다. 쿠파 소프트웨어와 하리즌 테라포이틱스는 회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후 월요일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준이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1월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소비자 기대에 대한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년 인플레이션이 10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2%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거래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찾을 것입니다. 화요일 같은 날 연준은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하고 수요일에 또 다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자들은 최근 몇 달보다 더 작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리 인상 외에도 연준이 업데이트된 경제 전망과 제레미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은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주요 지표 또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코너스턴 웰스의 크리프 하지 투자 책임자는 지난달 발표된 10월 CPI 수치 이후 금융 여건이 극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연준은 12월 FOMC 회의를 통해 이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1분기 이후 금리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 생각하고
파웰이 더 매파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는 점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금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내년에 견고한 장세를 즐길 주식을 예상합니다. 오펜하이머 에셋 매니저먼트는 내년 주식시장에서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는 월요일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회사는 S&P 500이 2023년까지 금요일 종가보다 약 12% 상승한 4,400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낙관주의 일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너무 많이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스톨츠푸스는 연준이 일시 중지하거나 피벗할 때, 정책 전환을 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개선될수록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 페드 설문조사에서 보여줍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점점 더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소비자 기대 조사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이 1년 후의 단기적 전망과 3년 및 5년 전망 모두에서 하락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년 인플레이션이 10월 수치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2%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전망을 반영하는 비교적 새로운 데이터 시리즈는 같은 수준으로 하락한 2.3%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의 강력한 성장 전망 속에서 격차가 거의 30%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드 네비 및 바나나 리퍼블릭과 같은 브랜드로 알려진 소매업에 대한 더 넓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애널리스트 브록 로치는 중립에서 매수로 주식을 상향 조정하고 주당 목표가를 10달러에서 18달러로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수익 성장 가속화, 특히 상반기가 특히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주가 초과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객에게 오는 메모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가는 메모에 이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페드 회원들은 향후 정책 움직임에 대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월요일 보도에 따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 통일된 전선을 제시한 지 1년이 지난 후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이후 거의 모든 6차례의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의 발언은 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이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계속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사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를 덜 제한적인 정책과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진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주지사는 더 매파적인 그룹의 일부로 언급되었습니다. FOMC는 수요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후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리 움직임과 함께 위원회 위원들은 GDP, 실업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정된 전망뿐만 아니라 미래 기대치에 대한 점도표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핵심 이슈 첫 번째에 이어 핵심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을 인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buys stake in London Stock Exchange.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10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의 지분 4%를 인수합니다. 그 기간 동안 런던 증권 거래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 제품에 최소 28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런던 증권 거래소의 데이터 플랫폼과 기술 인프라의 다른 부분을 아주르 클라우드 제품으로 옮길 것입니다. 두 회사는 또한 작업장 협업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이복스 케인 콘솔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거대 기업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안을 놓고 미국에서 반독점 전쟁, 엔타이트러스트 배틀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꽁 대신 닭인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 트위터는 애플 사용자에게 프리미엄을 청구합니다. 트위터 charged Apple users a premium. 트위터 블루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회사는 주말 동안 월요일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iOS를 통해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트윗을 편집하고 1080p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파란색 확인 표시를 받으려면 한 달에 $8인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시는 머스크가 광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머스크가 애플과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머스크 CEO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아르테미스 1은 책 속에 있습니다. Artemis 1 is in the books. 나사의 오리온 우주 캡슐은 일요일 태평양에서 튀어나와 비싸고 많이 지연된 아르테미스 1호 달 임무의 마지막 손길을 댔습니다. 캡슐에는 우주 비행사가 없었고 달 표면을 몇 번만 통과했지만 달로 돌아가려는 기관의 열망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현재 나사는 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년이 이상이 되는 2025년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More sanctions for Russia.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계속해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에 따라 7인 그룹 지도자들 G7은 올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군은 전장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서방 지도자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원조를 달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국제 지도자들의 토론에서 중요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준비 중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 인수한다. 트위터는 애플 사용자에게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아르테미스 1은 책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월가의 핵심 이슈를 항상 흐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여러분이 자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담을 이병두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